직육면체를 찾아라. 가부터 바까지 6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물론 당연한 거예요. 아직 선생님과 직육면체가 어떤 도형인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직육면체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 직육면체가 어떤 도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우리는 직육면체라고 한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생긴 도형 앞에 있었잖아요. 어디요? 바로 여기요. 그럼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도형은 나가 되는 거군요.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찾아야 할 직육면체가 남아있다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우리 1학기 때 공부했던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정사각형이라고 했지요. 직사각형들 중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특별히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잖아요. 즉, 이 두 가지 도형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냥 직사각형이기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직사각형인 동시에 정사각형이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직육면체를 찾아라 하나 더 찾아야 할 도형이 남아있다고 했었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떤 도형? 그렇죠. 바로 바에 있는 도형, 정사각형으로도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도형도 직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직육면체가 어떤 도형인지 머릿속에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이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선분 4개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구성 요소를 우리는 면이라고 한답니다. 선분 4개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것은 바로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면 거기에 이렇게 날카로운 선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모서리와 모서리끼리 만나는 곳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곳에는 이렇게 뾰족한 점처럼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즉,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에는 면, 모서리,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알아봅시다. 면의 모양은 우선 무엇이라고 했죠?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면은 몇 개가 있나요? 면은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6개가 있네요. 모서리는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즉 12개의 모서리로 이루어져 있네요. 마지막으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꼭지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위에 4개, 밑에 4개가 있으므로 총 8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쓰면서 정리해 봅시다. 이 직육면체라는 도형, 직사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고 이 도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직육면체라고 한다고요.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정리해 봅시다. 위의 도형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면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이렇게 생긴 선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모서리라고 한다고요. 모서리.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점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빈칸에 꼭지점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직육면체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뜻하는데 여기서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것을 면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며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106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중 직육면체는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직육면체란 어떤 도형이라고 했나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도형 중에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겠군요.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바로 여기 4번에 있는 이 도형이 직육면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빈칸 안에 직육면체 각 부분, 즉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써주는 문제인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었죠. 먼저 선분 4개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구성 요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바로 면이라고 불렸죠. 선분 4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직육면체에는 면이 몇 개 있다고 했죠?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의 면이 있다고 했었죠. 다음, 면과 면이 만나서 이와 같이 생기는 선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모서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직육면체에는 모서리가 몇 개가 있었나요? 모두 12개가 있었어요.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빈칸에는 꼭지점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꼭지점이라고 할 때 시옷 받침인 거 모두 잘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라고 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겠죠. 이렇게 모두 찾으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답을 하나만 찾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 설명부터 볼까요? 직육면체, 모든 면이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했었죠.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직육면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의 설명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니은 봅시다. 면이 모두 8개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 모두 알고 있죠? 왜요? 말 그대로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 면이 6개가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8개라고 한 니은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죠. 다음 디귿에 꼭지점이 모두 8개라고 했네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 꼭지점이라고 했는데 모두 몇 개가 있었죠?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보세요. 위에 4개, 아래 4개, 총 8개가 있었으므로 디귿은 맞는 설명인 거예요. 리을의 모서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면과 면이 만나면 선분 모서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모서리가 몇 개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을의 설명은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라고 기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도형이 직육면체가 아닌 이유를 써보라고 했군요. 이 도형이 직육면체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육면체란 어떤 도형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왜 이 도형은 직육면체가 아닌지까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란 어떤 도형이죠?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형을 보면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직사각형 4개까지는 맞는데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직사각형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어떤 도형인가요?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직사각형 4개와 사다리꼴 2개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은 직육면체가 아니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직육면체가 어떤 도형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죠. 직육면체는 어떻게 이루어진 도형이라고요?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형은 직사각형 몇 개와? 4개와 직사각형 4개와 어떤 도형? 사다리꼴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문장을 끝까지 잘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직접 문장으로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해도 천천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